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좀 깊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ear and Greed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가는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Fear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좀 두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심리 상태는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때 한번 익스트림 피어 된다면 우리가 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심리는 조금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올라가도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선물 지수도 조금 하락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스위스 회담에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초기에 좀 난관에 봉착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스위스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후속 회담이 취소되면서 합의를 둘러싼 또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퀀텀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형편없는 거래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고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물퉁물퉁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던 소식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다소 안도감을 주었지만 금요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후속 회담이 취소되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고 해당 합의를 지속적인 평화 정착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외무부 역시도 지금 아무래도 열릴 예정이었던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벤스 부통령 역시도 협상과 관련된 미해결된 물류 문제를 이유로 스위스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백악관은 다가오는 기술회담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표단은 가능한 빨리 출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행 과정이 결코 간단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 보고서에는 이란과 합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요거 자체는 14개항으로 구성은 되고 있지만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적인 그런 완화를 제공했다. 이란은 명목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능력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을 향후 협상으로 밀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미뤄만 졌다는 겁니다.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이번 합의는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 추가 제재 완화, 민간 투자를 통한 조달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이런 것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미 행정부는 이러한 혜택들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핵 합의안 자체를 본다면 의회 검토와 표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전쟁 비용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는 합의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합의는 중요한 돌파구긴 하지만은 정쟁을 종식하고 이란의 핵 능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과 진통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과 같은 몇 가지 미해결된 그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다시 분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은 이번 합의는 이란의 공격과 트럼프의 지금 지시에 따른 미 해군의 이란 항구, 그 다음에 연안 지역의 봉쇄로 인해서 선박 운항 차질을 빚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죠. 또 유가 하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자, 아까 불씨가 좀 많이 살아있다. 그것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나쁜 거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거래로 인해서 이란이 걸프지에서 더욱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 이란의 내무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란은 중동을 매우 또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여러 가지 불씨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란인들은 결코 핵 개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이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일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벤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약간씩 울퉁불퉁한 것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안 열리니까 크게 일단 지금 요동은 안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K 오일이 1.58% 정도 상승되고 있고 80달러 또 돌파되고 있고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 역시도 1.4% 상승한 76.60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간 일단 좀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조금 하락되고 있죠. 0.61% 하락되고 있고 0.63.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S&P 500 지수도 0.45%좀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영향이 조금은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들 있죠. 그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마이크론 마찬가지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약간 뭐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조정은 아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약간 조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베리 이평선, 200주 이평선하고 좀 거리가 상당히 멀죠.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자, 그다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11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평균이 10배수인데 일단 11배수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밸류에이션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의 깊이는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마련이 돼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조금씩 하락했던 그런 느낌이 있죠. 요럴 때도 마찬가지고, 요럴 때도.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는 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실적 발표의 기대치로 올라왔던 것이 조금 일단 좀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저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 지수 한번 보시면 주봉에서 올라갔던 각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45도도 아니고 거의 30도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도 있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우리가 한번 눌림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거래량 자체도 저때 많이 올라올 때 있죠. 요때보다도 요때가 조금 일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이 붙이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다. 그 조정이 있다 해서 뭐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기 조정이 있으니까 그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때까지 포모에 쌓였던 분들은 일단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6월달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런 들 때문에 주가가 플렉시블하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샌디스크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해서 그게 나쁜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2000불까지 완전히 뚫으면서 올라갔으니까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또 조정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13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평균치도 13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1년 평균치가 거의 일단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데서 한 번은 템포를 주겠다가 또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눕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포모에 쌓이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내려올 때. 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들고 가시고 여기서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저점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만약에 포트가 너무 많다, 뭐 100%다, 200%다 해서 내려올 때마다 내 돈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분들은 일부 익절하고 현금화해서 또 다른 것들이란지 좀 더 내려올 때 담아가는 전략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뭐 포트에 25%, 30% 있는 분들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3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1년 평균도 한 13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평균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적정한 그런 배수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물론 지금 이익이 더 늘어나면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한 템포는 좀 죽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도 많이 올라왔죠. 주가 자체 많이 올라왔는데 200일 이평선하고 200주 이평선이죠. 자, 그거하고 지금 이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시고, 저기서 조심한다는 것이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너무 많이 물량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일단 드러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제 5년 동안의 평균이 61배수인데 33배수인데 지금 61배수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현재 AMD의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61배수나 되고 있죠. P 레시오 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년의 평균이 3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평가됐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웨스턴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주 이평선하고 거리가 좀 많이 먼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멀 때, 자,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여기도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많이 왔죠. 그렇게 약간의 또 눌림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으면 1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가 47배수고 1년 동안 평균 자체가 22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기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좀 고평가돼서 약간 한 템포 쉬었다가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암 한번 보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완전 고점에서 놀고 있죠. 스토캐스틱이 트리봉이 나타나고 있고 이베리 이평선하고도 괴리가 상당히 먼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200배수 정도 받고 있죠. 자, 암은 팹리스의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설계의 아버지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배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평균이 100배수만 880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200배수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200배수가 넘어갈 때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텔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는 좀 조정을 받고 좀 가고 있는 상태니까 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없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담아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인텔 역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죠. 보시게 되면 3년 평균 자체가 62배수인데 지금 이제 120배수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갈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일단 눌림목을 가지면서 쉬어갈 수도 있는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못 따신 분들은 그렇게 내려갈 때 그때가 잡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마벨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200일 이평선하고 200주 이평선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 다음 여기도 뭐 거리량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또 거의 80 가까이 와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높게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일단 아무래도 좀 하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 보시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5년 평균 있죠. 자, 5년 평균이 68, 지금 이제 31배수입니다. 근데 68배수나 지금 이제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쫓아가서 잡게 되면 여기가 상투가 될 수 있겠죠. 단기 상투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돈을 잃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좀 빠지면은 그때는 또 털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눌림 받을 때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뭐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없는 분들은 좀 빠지면서 반도체가 좀 열기가 식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2.94% 상승 270만 원 정도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못 가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쫓아가서 또 상투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2% 정도 하락했는데 35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셔서 SK 하이닉스는 7.2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삼성이 6.5배수로서 좀 더 낮죠. 삼성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7배수, 6배수니까 자, 갈 가능성이 더욱더 많죠.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제 MU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뭐 11배수까지 받았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10배수만 받는다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안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가 신규 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신규 진입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서는 조금 일단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지 않겠나. 저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뭐 높지 않다 하더라도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 없는 분들이 여기서 뭐 몰빵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빠질 때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가격대가 오니까, 자, 그럴 때는 분할 매수하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